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한 조정에 째려봐야 할 코인들을 기준과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조정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흉흉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껄껄론자들, 팔았어야 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시즌 종료론자들까지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재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요. 공포 탐욕 지수가 12포인트가 떨어져서 2달 만에 다시 공포 단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도 공포 단계가 와버렸다.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에 44 공포 단계였고요.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탐욕이었거든요. 물론 중립에 가까운 탐욕 단계. 그리고 지난주는 극단적 탐욕에 가까운 탐욕 단계. 야,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더리움 고래들이 패닉셀을 하고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17,900개의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로 보냈다. 팔려고 보냈겠죠. 그리고 13,000개 고래가 바이낸스에 보냈고, 3,000개 고래가 바이낸스에 보냈고, 일단 보내서 파는 것까진 알겠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야, 이거를 패닉셀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4월 7일, 8일, 9일 이때쯤에 제 기억에 이더리움이 209만 6천 원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최근 기준으로 불과 며칠 전이죠. 654만 원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무려 3배가 넘게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보니까 최저점 기준으로 한 567만 몇천 원 하더라고요. 그 위로 이제 조금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야, 이렇게 3배가 넘게 올랐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패닉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코인의 변동성을 좀 무시한 이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코인은 원래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09만 원 전에는 원래 한 590만 원, 580만 원 또 2번에서 3번을 찍었었잖아요. 원래 이게 코인의 변동성이다. 다시 한번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나 또 다른 과도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옵션 지표가 4개월 만에 최고치 또 공포 신호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표로 보면 공포가 맞습니다. 옵션 이제 30일 델타 스큐 풋콜 비율이 12%로까지 급등을 했다고 해요. 이게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게 이제 10%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오를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극심한 공포를 나타내는데 지금 12%면 극심한 공포 위로 올라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매체는 강세장이 끝났다는 증거는 없지만 앞서 4월 7일에 이 델타 스큐가 13%까지 급등했을 당시에 비트코인이 74,50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10만 달러를 회복했었다. 물론 한 달이든 2달이든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여기서 집중을 하고 싶은 거는요. 자, 4월 7일에 지금 13%였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때가 관세 폭락, 트럼프가 그 관세 폭탄 던졌을 때 이더리움이 209만 원 갔을 때가 13인데요. 현재가 12라고 합니다. 현재 12라고 하죠. 야, 관세 폭락과 지금을 비교를 한다는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너무 과도한데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비싸 보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그래도 조금 소량 샀습니다. 비싸긴 하는데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겠어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고 오르면 올라서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좀 재미없는 장세가 8월 22일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잭슨홀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등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롬 파월이 등판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좀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한국 시간으로는요. 23일 토요일 밤 12시 이후 자정 전후부터 시작을 할 텐데 12시 1시 이때부터 등판을 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이제 그들의 행동을 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와중에 국가들, 기관들, 부자형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제가 일부러 찾아보려고 한 게 아닌데요. 굉장히 공통적인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등판을 하는 건 미국의 와이오밍 주
아마 이 뉴스 보셨을 겁니다. 주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이걸 프론티어라고 하더라고요. 프론티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 정부에서 발행을 이제 거의 최초로 한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디 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을 했다. 이더리움, 솔라나, 아비트럼, 아발란체, 폴리곤, 옵티미즘, 베이스까지 7개 위에서 돌린다고 합니다. 요거 뒤에서 또 나오니까 이 코인들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 보통은요, 스테이블 코인은 영리 업체, 회사, 뭐 서클이나 테더나 이런 데서 발행을 합니다. 리플이나 그쵸?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요, 비영리로 발행을 합니다. 돈 되는 것만 뭐 하고 돈 안 되는 건 안 하고가 아니라요. 비영리라 하면 모든 분야, 일상 분야에서 와이오밍 주에서 살려면 웬만한 분야에 다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세금 납부, 뭐 주정부 서비스를 결제하거나 주 뭐 예산을 집행하거나 결제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아무튼 와이오밍 주에서 산다면 뭐 정부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쓸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은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조만간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비자에서 결제하고요. 애플과 구글페이에서 결제가 될 예정이라고 이미 뭐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와닿기 때문에 한국으로 한번 제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지금 한국에서도 뭐 온누리 뭐 전통 뭐 상품 결제나 지역 화폐 쓰는 데는 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요런 느낌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이제 일상생활로 쑥 들어온다. 뭐 온누리도 한 10% 할인, 선결제로 할인을 먼저 해줘 버리거든요. 지역 화폐도 그렇고 이 나쁘지 않게 지역 사회에서 뭐 특히 지방 위주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생활로 들어오고 있다. 또 다른 뉴스입니다. 트위터, 이제 트위터고 현재는 X죠. 비트코인 팁 주기 기능을 드디어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의 한 3년 전쯤에 이거 관련해서 특집 영상을 뭐 시리즈로만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서야 올렸다고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머스크의 생각은 뭐 위챗처럼 뭐 슈퍼 앱을 만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팁 기능만 추가를 했지만 결국은 송금도 되고요. 결제도 하고 뭐 구독료, 뭐 광고 결제, 뭐 쇼핑 5만 가지 것들을 이 트위터 내에서 이제 시행을 할 텐데 그럼 무엇이 쓰일 거냐, 무엇으로 결제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비트코인 팁만 보여주긴 했지만 그리고 뭐 도지코인도 결제로 쓰일 것이다. 우리 얘기가 많잖아요. 물론 비트도 쓰이고 도지도 쓰일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쓸 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로 바로 뭐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죠. 지금 계속 공통점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모으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게 이제 하루 만에 뭐 보이더라고요. 또 다른 뉴스입니다. 블리시라는 거래소가 최근에 IPO 했었잖아요. 근데 수익금의 전액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령을 했다. 이 수익금이 뭐 만만치 않아요. 조가 넘는 금액을 스테이블로 수령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솔라나 고속도로에서 다니는 USDC 코인을 받았다. 뭐 달러로 환전했다 이게 아닌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현금입니다. 이게 자체가 돈인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변동, 뭐 환차익, 뭐 손익 이런 것도 일단 없고요. 송금이 굉장히 편하고 뭐 거래소다 보니까 당연히 코인으로 재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디파이 쪽에 다시 집어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로 스테이블 코인 그냥 그때 자체로 그냥 들고 있다. 이게 이제 일상생활로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뉴스가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나스닥 상장 이제 뭐 IPO 대박이 나니까 재민이도 이제 IPO 한다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인데 저는 이 뒤에 사실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재민이 원래 지갑을 이제 출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 뒤에 ERC 기반 지갑을 출시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더리움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코인들을 이제 탑재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지갑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 지갑에 누가 많이 왔다 갔다 할까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 AI에게 물어본 결과를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이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니까 스테이블 코인부터 어마무시하게 쓰일 거라는 거죠. 지금 네 가지 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뭐 알트코인은 쓰레기다 이런 분들까지 다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던 게 야,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는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즉 많이 쓸 고속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유통이 되고 발행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가 뭐 장기로 보나 중기로 보나 단기로 보나 유망하다. 왜냐하면 여기 내에서 이제 수수료가 엄청 발생이 되고 뭐 휴게소다, 뭐 IC다, 뭐 우동 장수다, 뭐 꽃감 장수다, 뭐 옥수수 장수다 엄청 많이 바글바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는 고속도로가 유망하다라고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는 어떤 고속도로에 스테이블 차량이 가장 많이 돌아다닐까? 일단 시각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디파이의 뭐 TVL 개념이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 기준으로 발행이 많이 되고 유통이 되는 고속도로 1위가 역시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의외로 트론이 30% 가까이 엄청난 비중인 거죠. 여기가 이제 USDT에서 완전 몰빵을 해줘서 지금 이 고속도로가 좀 붐비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솔라나, 뭐 바이낸스, 하이퍼리퀴드, 베이스, 아비트럼, 폴리곤, 아발란체, 앱토스 뭐 이런 코인들인데 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위부터 15위까지 한번 캡처를 해봤거든요. 뭐 여러 코인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도미넌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이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입니까? 거의 뭐 USDT 아니면 USDC겠죠. 중국이냐 미국이냐겠는데 여기 보시면 트론 뭐 거의 USDT 몰빵이잖아요. 거의 웬만한 USDT는 트론을 거치지 않고는 뭐 움직이지 않는다. 99%가 나오고 있고요. 바이낸스도 USDT가 60%. 물론 둘 다 좋은 코인이고 가격도 우상향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굳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미국 쪽이기 때문에 참고로 트론과 바이낸스는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더리움, 솔라나 위주로 갖고 있겠죠. 그리고 앞서 우리 와이오밍 주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 유통 7개 고속도로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이 보수적인 공공기관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해서 야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고속도로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와이오밍 주는 이더리움, 솔라나, 베이스, 아비트럼, 폴리곤, 아발란체, 옵티미즘. 근데 여기 중에서도 사실 이더리움, 베이스도 이더리움 레이어 2고요. 폴리곤, 아비트럼, 뭐 옵티미즘 다 이더리움 위에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거치지 않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어떤 코인이든 경부 고속도로다. 이건 무조건 통해야 된다. 이더리움으로. 그래서 이더리움의 비중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이 솔라나고 이게 막 같은 비중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위쪽으로 갈수록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 고속도로 이론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왜 리플과 에이다는 없지? 좋다고 하는데 없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을까요? 뭐 블랙락의 고속도로 무슨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리플이랑 에이다는 좋다고 하면서 없습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둘은 둘 다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발행도 하고 늘려가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뭐 유통이 되거나 발행이 되거나 생태계 자체가 거의 없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도요. 이 리플이나 뭐 이 에이다 고속도로 위에 우선 배포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부고속도로에 당연히 자동차를 넣고 싶지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 넣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디파이의 뭐 TVL이나 덱스 거래량이나 뭐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가 이 둘에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냐? 리플은 최근에 RLUSD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지 않았느냐?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긴 만들었는데 제가 최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탑 10을 한번 꼽아 봤는데요. 압도적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 1위는 당연히 USDT고요. 2위는 USDC다. 여기에는요.
어마무시한 벽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다 떨어졌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테라 루나 할 때 그 테라도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꼬꾸라졌었고요. 지금 테라의 자리를 현재는 그 USDE라는, 그러니까 에테나라는 코인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 코인이 지금 춘추 전국 시대를 파고들어서 3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격차는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온 이유도 이제 공식적인 스테이킹 이자만 무려 11%에서 19%까지 줍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다 뭐다 하면 뭐 20, 25 막 이렇게도 현재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주면요, 출혈 경쟁이 있고 무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라루나도 뭐 여러 견제나 좀 무리를 해서 이렇게 망해버렸듯이 저는 에테나도 볼 때 약간 테라의 느낌이 계속 좀 나긴 합니다. 아무튼 무리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근데 올라와 봤자 이 벽은 넘어가기가 어렵다. 에테나, 뭐 다이부터 뭐 월드리버티 트럼프 것도 있고요. 뭐 페이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코인들은 사실상 여기를 넘어가긴 어렵다. 근데 XRP는요, 참고로 11위에 랭크됐습니다. 탑 10 안에도 시가총액으로 들어올 수 없다. 물론 XRP도 돈 많아요. 뭐 트럼프도 돈 많고 페이팔도 많은데요. 돈이 많은 거랑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XRP가 예전에 서클이라는 회사 자체를 인수를 한번 해버리려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 독보적인 포지션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측면으로 볼 때 리플이나 에이다는 많이 약하다. 게다가 이건 하나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번외긴 한데요. 게다가 최근에 지금 리플은 사실 최근 내내 별로 좀 재미가 없거든요. 뭐 작년 12월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 리플을 향한 굴욕의 보고서가 등장을 해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XRP 레저, XRP가 다니는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평가에서요, 15개 중에 13위, 거의 꼴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보안이나 거버넌스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물론 XRP 좋은 코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뭐 지장은 없는데, 혹시라도 이 보고서를 보고 걱정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카이코라는 업체가 있어요. 뭐, 한 13년인가 14년에 생겼었고요. 근데 허접한 데가 아니라 세계 3대 뭐 분석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글래스노드도 있고 뭐 코인마켓캡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름 신뢰가 정확하고 좀 괜찮기로 소문이 난 그런 분석 업체입니다. 뭐 유료로 하고 기관들 위주라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요. 아무튼 여기에서 25년 2분기 기준으로 블록체인 글로벌 순위를 매겼는데 자, 1위부터 15위까지 쭉 있죠. 그래서 뭐 거버넌스 점수, 뭐 통합 점수, 통합이 이게 뭐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뭐 경부선이니까 거의 100점 만점을 받았던 것 같고요. 자, 유동성 점수, 그리고 뭐 효율성 점수, 보안 점수 해가지고 쭉 랭킹이 돼 있죠. 1위가 뭐 압도적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 2위가 의외로 아비트럼입니다. 왜냐면 솔라나가 2위인 줄 알았는데 1점 차로 간발의 차로 2위를 차지했네요. 3위가 솔라나, 뭐 4위는 캔턴, 그리고 아발란체, 폴리건, 옵티미즘, GK싱크, 뭐 베이스, 스텔라, 입토스, 헤데라, XRP를 여기에 너무 좀 낮다는 거죠. 밑에서 뭐 세 번째니까요. 특히나 점수를 낮은 항목을 보니까 유동성 점수가 거의 반토막이고요. 그리고 보안 점수는 더 안 좋습니다. 41점. 그래서 사실 랭킹을 여기 매겨놨는데 이 XRP는 랭킹 자체도 뭐 없는 이런 굴욕을 지금 당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일단 유동성 기준으로 한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점수가 왜 반토막이냐? 앞서 그 스테이블 코인 고속도로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뭐 디파이 쪽이나 뭐 덱스나 이런 생태계 쪽이나 뭐 리플이요. 뭐 디파이 쪽에서 많이 쓰이거나 NFT를 발행했다거나 뭐 게임이 활성화됐다거나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요. 오직 송금, 오직 결제를 위해서만 쓰이는 굉장히 특화된 코인이다. 굉장히 특이한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기준으로 볼 때, 코인 평가사들 기준으로 볼 때는 코인스럽지 않은 거겠죠. 이거 또 하나, 보안성 점수는 더 형편이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보안이라 함은 큰 검증자들이 여러 명이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이 검증을 해줄수록 보안이 좋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보안은 따라갈 자가 없고요. 뭐 두 번째가 이더리움이고 뭐 솔라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좋게 나올 텐데 반해서 이 리플이라는 코인은 그냥 왕중앙화잖아요. 쉽게 말하면 빅테크 같은 겁니다. 리플랩스가 그냥 이 보안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검증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웹3의 개념보다는 웹2, 뭐 빅테크, 뭐 이런 독점, 뭐 이런 기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는 이 XRP는 2단화 같은 겁니다. 코인들은요, 예를 들어 뭐 탈중앙화가 돼야 되고, 뭐 유동성이 많아야 되고, 여러 분야로 확장이 돼야 되고, 이런 이제 평가 기준으로 보니까, 물론 리플은 이제 코인이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꽤나 독특한 포지션이다. 그러나, 결제나 송금 분야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이고, 더 이상 대체할 뭐 코인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뭐 막강한 이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시가총액과 뭐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코인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낮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코인이 뭐 오르지 않거나 안 쓰이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좀 이 리플 홀더들을 위해서 한번 추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에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다도 뭐 이런데 항상 랭킹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전체 물량의 한 65%에서 70%가 스테이킹이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이더리움도 많아서 지금 29%, 30%인데요. 전체가 뭐 100개가 있으면 무려 70개가 스테이킹에 잠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마무시한 홀더들, 장기 홀더, 강성 홀더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가총액도 높게 유지가 되고 또 느리긴 하지만 좀 더디긴 하지만 로드맵을 계획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강성 홀더들, 강한 커뮤니티 덕분에 역시 에이다도 뭐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앞서서 보셨던 그 고속도로들이 장기적으로 오래 쓰이면서 뭐 유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제 별종, 뭐 깍두기 같은 삼형제들, 비트코인, 리플, 에이다는 다른 평가 기준으로 볼 때 뭐 당연히 유망 코인에 포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큰 조정이 이어진다면 뭐 더 떨어진다면 뭐 앞선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매수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